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아직도 반템포가 늦군요. 오늘 12월 26일 보니까 남북 철도 연결식 한다고 옛날 그 새마을 호죠. 새마을을 갖다 개량해서 일부 판문점이 갔다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참 묘한 뉴스가 떴어요. 우리가 그동안 저와 우리 김영광 실장이 그토록 걱정했던 군인의 정치화. 군인들이 슬슬 이제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못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아부한다고나 할까요? 아첨한다고나 할까요? 그야말로 군인들의 정치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오늘 조금 전에 보도되었습니다. 네. 잠깐 뭐 개략적으로 네. 설명을 해주시죠. 육군 7사단, 네. 7사단 사단장이 네. 7사단 지역을 방문한 이 네. 접경 지역에 뭐 애로사항 청취한다 그러면서 네. 뭐 저 집권 여당 의원 7명이 이제 방문했던 모양인데 네. 그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네. GP 059 GP죠. 이제 칠성 전망대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059 GP에서 그 걷어낸 네. 철조망 토막을 잘라 가지고 네. 네. 그거를 이제 저 감사패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액자에다 넣어서 의원 7명에게 하나씩 전달했다는 거예요. 네. 네. 첫째, 이거는 국방부가 그 12월 4일 각 일선 사단에 내려보낸 네. GP 철거하면서 내려보낸 철수 GP 잔해물 처리 지침을 위배한 것이고, 네. 그리고 이 사단장이 네.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철조망도 주고 뭐 장난감도 선물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네. 이런 농담을 했대요. 아니 산업체 시찰 갈 때보다 선물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했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그 우려해온 군인들의 정치화 이런 게 그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. 군인들이 정치권 눈치 보고 네. 흐물흐물 해가지고 했다는데 네. 사실 이거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나서 네. 그 이후에 한국에서 뭐 독일 통일 뭐 연구하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독일 관계 부처에서 네. 그때 뭐 그 허물어졌던 그 베를린 장벽. 베를린 장벽에 뭐 콘크리트 뭐 이런 도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선물로 주고 하는 걸 이 사단장이 어디서 뭐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. 네. 이거 자기가 미리 잘랐다가 이거를 이제 기념품으로 주면 의미가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군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. 까지 해야 되느냐?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.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12월 4일 국방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하죠. 그러니까 뭐 7사단 지역에만 11개 GP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중에 10개를 갖다가 폭파했던 것인데 그 잔해물을 앞으로 용도가 쓰일 때까지는 일체 건드리지 말고 보관하라라고 얘기했던 모양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겼던 그것도 문제지만은 저희가 이 방송 황태순 TV를 통해서 한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라이방이라고 그러죠. 선글라스 끼고 국방부 장관, 국정원장, 통일부 장관 등 대동하고 그 다음에 25사단 방문했을 때 참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한번 한 바가 왜 있고요. 그러냐? 아니, 가면 안 되느냐? 마무리 드릴게요. 항상 급하시죠 마음이. 네. 예, 그럴 때는 너무 제 시간을 다 뺏어가시는 거 아니죠. 그때는 기록을 해놓았어요. 제가 무슨 얘기한지.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갖고 그 전에는 물론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직후에 보면 이재수 중장,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어떤 보면 좀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런 부분에서 군인들이 지나치게 어떤 권력, 정치권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통에 이번에 또 7사단장이 한 건 했어요. 그렇죠. 그 왜 그 임종석 실장이 장관들을 대동하고 간 게 폼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. 이게 일선 군 야전 지휘관들의 저 가슴에 네. 헛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. 우리 역대 정권들이 뭐 권위주 정부도 있었고 민주정부도 있었지만은 뭐 YS 정부 때도 김영대중 대통령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. 그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는 네. 누구도 군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군 부대에 가서 휘젓고 다니고 사실 뭐 별 두 개 저 사단장이 전방 부대에 가면 하느님 같은 병사들에게 하느님 같은 그렇죠. 존재지만은 예.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임종석 입장에서 보면 뭐 별 두 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은 다 별 네 개 다 하고 뭐 참모총장하고 다 한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사단장이 권위를 가지고 저 병사들을 지휘해야 될 저 야전 사령관들이 정치권의 영향을 보고 아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얼마나 무서워요. 국회의원들도 무섭죠. 아니 뭐 자기 인사 진급 권한을 다 가진 사람이 옆에 왔다 갔다 하고 국방장관 왔다 갔다. 그래서
그 저 이회창 저 씨도 뭐 YS한테 뭐 국무총리 시절 잘리고 했던 걸도 군부대 근처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기 국가정보원 안기부 뭐 보고 직접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충돌이 됐는데 네. 국군 통수권자 외에는 네. 가급적 군부대 이 일선에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겁니다. 네, 네. 지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단장에. 이 사단장 이 7사단장이 이 높은 분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선 사실 GP라는 게 전진 초소지 않습니까? 적의 침투를 미리 저 DMZ가 남북으로 4km니까 네. 그거를 미리 한 발이라도 가기 위해서 이 초병들을 세워놓는 그런 중요한 저 수비 거점인데 그거를 철수한 사단장 같으면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자야 될 이 판에 그 여당 국회의원들 왔다고 그 철조망 그 잘라가지고 이 문구도 제가 여기 옆에 자료화면 보도록 보세요. 읽어보세요. 사단 전 장병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를 다짐하며 문구도 그래요.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평화 이 좌파들이 쓰는 그거를 군인 일선 적과 맞서 있는 군인들이 참 이렇게 했다라는 게 군의 위험과 이게 군의 그 고유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. 아니 GP 다 때려 부순 사단장이 겁이 나서 정말 밤잠을 못 자야 될 양반이 의원들 왔다고 선물 뭐 인형 선물 주고 철조망 잘라서 액자 만들어 주고 그 액자 누가 만들었습니까? 다 병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. 병사들 지금 저 연병장이 눈도 못 치게 하겠다는 국방부가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? 말씀하십시오. 왜 웃는 게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김영광 씨가 너무 흥분해갖고 지금 그야말로 뭐 저 유세하듯이 퍼부어대는 것이 내가 너무 재밌어서 웃었던 거고 이런 거예요. 아까 보면 평화를 얘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치 않는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. 근데 군인들은 아까 조금 전에 김영광 실장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철조망이 그야말로 무너지고 어쨌든 뭐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GP 11개 중에 10개를 갖다가 그렇게 됐다면은 군인이라면은 오히려 그 철조망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. 그 로마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?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. 이것은 군인이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입니다.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인이 어느새 정치화돼 갖고 그야말로 승진, 좋은 보직 여기에 보면 급급해하는 것 같아요. 네, 보직 중독증이죠. 제가 그 2017년 네. 그 10월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JSA를 방문하고 네. 송영문 씨하고 뭐 매티스는 해병 대장 출신이고 송영문 씨는 해군 대장. 해군 대장 출신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제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. 네. 자, 우리가 JSA에 군복을 입고 와서 뭐 정식 군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비 군복. 군의 이제 복장을 이제 뭐 점퍼 같은 거 입고 가서 둘이 성명을 한번 발표하면 건사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매티스 장관이 딱 거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단칼에 거절했다고 그러죠. 네,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군복은 군인들만 입는 것이지 국방장관이 나는 민간인인데 내가 그 국방장관이 군복 입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이거 맞지 않아요. 군복에 대한 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우리 7사단장 저 이게 참 그분 뭐 욕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그래도 병사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1만 명 이상의 병사들 목숨을 책임진 사람이고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군 위문하러 가는 거 좋지만 지금 국방위원들 말에 거들먹거리듯이 뭐 군복 위에 걸쳐 있고 미세 부리고서 다니는 것도 좀 가끔씩 줄여야 됩니다. 그리고 뭐 무슨 뭐 북한에서 지금 평화 상태에서 뭐 저기 포탄 날라온다고 위장복인 셈치고 군복 입고 다니는 거 그것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그리고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군인들 특히 야전을 지키고 있는 야전 일선 사단장이라면은 그야말로 그와 같은 퍼포먼스, 그 같은 퍼포먼스를 갖다 하시면 안 됩니다. 그야말로 뭐 7cm로 잘랐다고 그러죠. 그 철조망을 7cm 잘라서 그걸 갖다가 마치 그 DMZ 모양으로 이렇게 한반도 거기에다 이렇게 DMZ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평화를 원치 않는 국민은 없는데 평화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군인들은 정치인들 특히 외교관과 정치인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우리 군을 이 야전군들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해줘야지
이건 뭐 지금 뭐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막이저 데뷔 대회를 휘젓고 있으니까 뭐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은 지금 정치인권 저 선글라스 뭐 이 뭐라 그러죠? 뭐 라이방 쓴 뭐 비서실장이 뭐 정말 저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국방장관 대한걸 대동해가지고 전방부도 휘젓고 다니면 그 군인들 다 정치화되는 거예요. 군인들 어느 군인들 보직과 그다음에 승진 여기에 목매고 있는 군인들이 그 눈치 안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럼요. 이게 이 정권이 이 우리 저 야전군들 7사단장을 포함한 이 야전군인들한테 헛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. 정치화시킨 겁니다, 이 사람들을. 근데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. 자꾸만 군인을 정치화시키면 드디어 정치군인이 나오고 정치군인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긴 역사의 눈으로 지켜봐야지.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야말로 군인들 자기 말 잘 듣는 군인들 갖다가 자기 앞에 줄 세우고 군인들을 정치 군인화 시키면 그 정치 군인들은 결국 나중에 큰 일을 치게 됩니다. 저 정권 가까이 있는 실세들, 힘 있는 의원들, 저 전방부대 휩쓸고 다니지 마십시오. 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. 그렇습니다. 만약에 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들 괜히 뭐 연말 되면은 뭐 이만큼 라면 몇 박스 들고 가서 그래 생색내지 마시고 차라리 그 군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